중국집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살 민채. 손님들은 그녀를 꼬마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하시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요. 민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민채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는데요. 전화 상대방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6살인데 출생신고를 안 하셨다고요? 그럼 학교를 어떻게 다녔어요? 민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민채는 벽에 붙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안내문이었습니다. 친구가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민채는 그 종이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배달 나갔던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32살 강민혁. 땀에 젖은 얼굴로 헬멧을 벗으며 민채를 보고 웃었습니다. 민채도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입학 안내문이 자꾸만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아빠와 딸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채가 태어난 건 1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민혁도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민혁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언제 버려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고아원이 집이었고 원장 선생님이 가족이었습니다. 15살 되던 해 민혁은 같은 고아원에 있던 채원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채원도 민혁처럼 고아였습니다. 둘은 같은 처지에 서로를 위로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16살이 되던 봄, 채원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민혁은 겁이 났지만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16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민채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병원 분만실에서 울음을 터뜨린 아기. 민혁은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채원은 출산 후 며칠간 아기를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원이 사라졌습니다. 민혁이 일 나간 사이 짐도 챙기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민채를 남겨둔 채로 민혁은 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친구들도 아는 사람들도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채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혁은 혼자 민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분유를 탔습니다. 민채가 아플 때는 밤새 업고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16해가 흘렀습니다. 민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아빠를 도와 중국집 일을 거들며 손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 민채는 또래 아이들이 교복 입고 가방 메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이 학교 이야기를 할 때 민채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민채야, 너는 왜 학교 안 다녀? 친구가 물으면 민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좀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채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민혁은 민채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단독으론 안 돼요.
어머니 동의서나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혁은 채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빴고 출생신고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민채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병원에서도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민채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채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언제쯤 학교 갈 수 있어? 민혁은 민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갈 수 있어. 아빠가 꼭 보내줄게. 하지만 민혁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채원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아원 시절 누나였던 김시연이었습니다. 시연은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민혁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잘 지내요. 시연은 민혁의 사정을 물었고 민혁은 민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것, 학교를 못 보낸 것. 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아, 그건 빨리 해결해야 해. 민채가 이제 16이면 고등학교 갈 나이잖아. 이대로 두면 평생 투명 인간으로 살아야 해. 민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법원에 출생신고 허가 청구 소송을 해야 해. 나한테 아는 변호사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그리고 채원이 그 애 찾아야 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도와주세요. 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민채는 내 조카나 마찬가지야. 꼭 학교 보내자. 전화를 끄는 민혁은 민채를 바라봤습니다. 민채는 중국집 테이블을 닦으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민채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시연의 도움으로 민혁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였지만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출생신고 허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친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친모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으면 좋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이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찾아서 동의를 받으면 제일 빠르고요. 만약 거부하면 그때 법원 허가를 받는 거죠. 하지만 친모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법원도 허가 안 해줍니다. 민혁은 사무소를 나와 시연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채원이 사진 있어? 민혁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6살 때 찍은 채원의 사진이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 시연은 사진을 스캔했습니다. 이름이 이채원이지? 나이는 32. 고아원 출신. 이 정도 정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시연은 사설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비용은 100만 원. 민혁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시연이 절반을 보태주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연은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민채 학교 보내는 게 먼저야.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사설탐정은 일주일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채원이라는 여자, 지금 서울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16년 만에 채원을 찾은 것입니다. 탐정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채원의 현재 주소, 직장, 그리고 사진.
민혁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채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 옆에는 양복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로 보입니다. 재벌 집안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탐정의 말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대학도 나왔습니다. 명문대요. 지금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채원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학력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경력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자격증 여러 개. 민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채원이 어떻게 대학을 나왔을까? 고등학교도 못 나온 민혁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여자 SNS 보니까 자기소개에 고아원 얘기는 하나도 없더군요. 집안 좋은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탐정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웨딩홀 예약도 했다고 하더군요. 민혁은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민채에게 말했습니다. 민채야, 아빠가 엄마 찾았어. 민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엄마가 어디 있어?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어. 아빠가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 출생신고 해달라고. 민채는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럼 나 학교 갈 수 있어? 민혁은 민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 꼭 보낼게. 하지만 민혁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운 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채원이 민채를 인정할까? 출생신고를 해줄까? 며칠 후 민혁은 채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유리로 된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민혁은 낡은 점퍼를 입고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민혁은 그 속에서 초라했습니다. 민혁은 로비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채원 과장님 계신가요? 경비는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뵐 일이 있어서요. 경비는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가 말했습니다. 이 과장님이 바쁘시대요. 약속 없으면 못 만난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민혁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채원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걸어 나왔습니다. 옆에는 동료들이 있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채원아. 채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채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야. 민혁이. 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채원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채원은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민혁을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주차장 구석. 채원은 민혁을 노려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날 찾은 거야? 채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설탐정 고용했어. 민채 출생신고 해야 하거든. 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채?
그 애가 아직도 살아있어? 민혁은 채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16해 동안 키웠어. 채원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 애 낳고 떠났어. 끝난 일이야. 민혁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 동의서야. 여기 서명만 해주면 돼. 민채 학교 보내야 해. 채원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 나 지금 결혼 준비 중이야. 과거 들춰내지 마.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원아, 제발. 민채는 내 딸이야. 학교도 못 가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도 없어. 채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딸? 증명할 수 있어? 유전자 검사라도 했어? 민혁은 멈칫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그때 너만 만난 거 아니었어. 솔직히 그 애가 내 애인지 내 애인지도 모르겠어. 유전자 검사에서 증명해. 그럼 생각해 볼게.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원은 하이힐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민혁은 그 자리에 서서 채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동의서가 구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 그것도 방법이긴 해. 법원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시연이 설명했습니다. 병원 가서 민혁이랑 민채 검사하면 돼.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나오면 일주일 정도 걸려. 며칠 후 민혁은 민채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민채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빠, 우리 왜 병원 와?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검사 좀 하는 거야. 아프지 않아. 간호사가 민혁과 민채의 입 안쪽을 면봉으로 문질렀습니다.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매일 중국집에서 일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민채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 방문해 주세요. 민혁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0%. 민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전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16해. 민채를 친딸로 믿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민채는 민혁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채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채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민혁은 속은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민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채가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손님이 팁 10,000원 줬어. 나중에 아빠랑 치킨 먹자. 민혁은 문자를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민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채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 배고프지? 내가 짜장면 남겨뒀어. 민혁은 민채를 안아주었습니다.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채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어디 아파?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민채가 좋아서. 민채는 킥킥 웃었습니다. 아빠 이상해. 나 항상 여기 있잖아. 민혁은 민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눈, 환한 미소. 16해 동안 본 얼굴이었습니다. 민혁은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였든 아니든 민채는 민혁의 딸이었습니다. 16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웃고, 울고, 아프고, 기뻐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0%예요. 민채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시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민혁아.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민채는 제 딸이에요. 누가 뭐래도. 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넌 정말 훌륭한 아빠야. 민혁은 전화를 끊고 민채가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민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민채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채야, 아빠가 꼭 학교 보내줄게. 내가 누구 딸이든 넌 아빠 딸이야. 민혁은 방을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0%. 민혁은 결과지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 결과지로 채원에게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민채가 채원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채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학교에 보내겠다고.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다시 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채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민혁은 경비실에서 채원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비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채원이 내려왔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었지만 그마저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채원은 민혁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왜 왔어? 스토킹하지 말라고 했잖아. 민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거 봐. 내가 민채 아빠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채원은 결과지를 훑어봤습니다. 0%라는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민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민채 엄마라는 걸 증명해야 해. 너랑 민채 유전자 검사해야 해. 채원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싫어. 나는 그 애 모른다고. 민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검사만 해줘. 민채는 내 딸이야. 학교 가고 싶어 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어나. 창피하게. 채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채 얼굴이라도 봐줘. 내 딸이야. 민혁은 핸드폰을 꺼내 민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집에서 웃고 있는 민채의 모습. 채원은 사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인생 망치지 마.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시댁은 보수적인 집안이야. 과거에 애 낳은 거 알면 결혼 깨져. 민혁은 고개를 들어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민채는? 민채 인생은? 채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키웠잖아. 계속 키우든가.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하면 학교도 못 가. 병원도 제대로 못 가. 은행 통장도 못 만들어. 민채는 투명 인간이야. 채원은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문제 아니야. 법원 가서 소송하든지 해. 나는 절대 안 도와줄 거야. 채원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혁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건물, 화려한 조명. 채원은 저 안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핸드폰을 꺼내 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안 돼요. 채원이가 절대 안 도와준대요. 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법원 소송밖에 없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최소 6개월. 민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채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아, 혹시 민채한테 진실 말할 생각은 없어? 내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거. 민혁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민채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를 끄는 민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집 문을 열자 민채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친구들이랑 놀았어. 애들이 나도 학교 오면 좋겠대. 민혁은 웃으며 민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곧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혁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채가 잠든 후 민혁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출생신고, 친권, 법원 소송.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미혼모가 출생신고 거부하면 아이는 평생 무호적자로 살 수 있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채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급하게 방으로 갔습니다. 민채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민채는 잠결에 울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민채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채야. 아빠 여기 있어. 민채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민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채원아, 너는 편하게 살겠지. 하지만 민채는 어떡하라고.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6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 혼자 아이를 키우며 흘렸던 눈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당해줘.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민혁은 시연을 만났습니다. 시연은 노트북을 열어 채원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사진, 해외여행 사진, 약혼자와의 사진. 채원은 행복한 척 살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혁아, 이 여자 과거를 완전히 지웠어. 친구들한테도 부잣집 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민혁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시연이 덧붙였습니다. 약혼자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이래. 만약 채원의 과거가 알려지면. 민혁은 시연을 바라봤습니다. 시연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누나,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혁아, 우리 방법을 바꿔보자. 채원한테 굽신거리지 말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연은 며칠간 채원을 조사했습니다. 회사, 약혼자, SNS, 친구관계,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시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녀가 이 여자 대학 어떻게 갔는지 알아? 시연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 갔어. 학비는 장학금이랑 대출.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수상해. 시연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면 학비 지원받았을 텐데 이 여자는 일반 가정 출신으로 서류 냈어. 신분을 세탁한 거야. 민혁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범죄 아니에요?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위조야. 하지만 지금 문제 삼기엔 시효가 지났어. 근데 이걸 약혼자 집안이 알면? 민혁은 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건 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협박하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채원이가 너무 뻔뻔하잖아. 한 번 더 만나보자. 이번엔 내가 같이 갈게. 며칠 후 민혁과 시연은 채원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채원이 나왔습니다. 시연이 채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채원 씨? 채원은 시연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시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김시연입니다. 강민혁 씨 대리인이에요. 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혁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또 왔어? 이제 변호사까지 데려와? 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채원 씨, 우리 잠깐만 이야기해요. 카페에서 채원은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바빠요. 약혼자 만나야 해. 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약혼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셋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채원은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뭔데요? 빨리 말해요. 시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채라는 아이 아시죠? 16년 전에 낳은 딸. 채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라요. 시연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출생 기록이에요. 산모 이름 이채원. 생년월일도 똑같네요. 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돼요. 그럼 민채 출생신고 할 수 있어요. 이채원 씨 인생에 지장 안 줄게요. 채원은 비웃었습니다. 지장 안 준다고? 내가 미혼모였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내 인생 끝나요. 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민채는요? 그 아이 인생은? 채원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게 왜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 애 키우라고 했어요? 민혁이가 알아서 키운 거잖아요. 민혁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채는 내 딸이야. 16년 전에 내가 낳았어. 채원은 민혁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나는 그의 괴물 같았어. 갓난아기 때부터 울기만 하고 더러웠어.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 때문에 인생 망칠 뻔했어. 고아원에서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대학 가고 취직하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지금 와서 엄마 노릇하라고? 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엄마 노릇하라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만 해달라는 거예요. 채원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 법원 가서 소송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요. 나는 협조 안 해. 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채원 씨 약혼자분은 이채원 씨 과거 알고 계세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 미혼모였다는 거. 채원이 멈칫했습니다. 시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협박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채 문제 해결 안 하면 민채를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육원에서 친권자 조사 들어가요. 국가에서요. 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시연이 설명했습니다. 무호적 아동이 보육원 가면 복지부에서 친권자 찾아요. 법적으로 의무예요. 그럼 이채원 씨한테 연락 가요. 회사로, 집으로, 약혼자한테. 채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연은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검사 한 번 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국가조사 받을 건지. 시연과 민혁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민채에게 물었습니다. 민채야, 오늘 학교 친구들 만났어? 민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아빠, 민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나 만나주러 와? 민혁은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민채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어.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나 엄마 얼굴도 몰라. 민혁은 민채를 안아주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민채를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민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 싫어하는 거야? 민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채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왜 안 와? 나 보고 싶지도 않은가? 민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채는 열이 났습니다. 민혁은 민채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스트레스성 발열이에요.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어요? 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채가 엄마에게 거부당한 상처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민채는 자꾸만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나 보러 와? 민혁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시연을 만났습니다. 시연은 노트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원한테 연락 왔어. 절대 협조 안 한다고.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어요. 그 여자는 끝까지 민채를 외면할 거예요. 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법원 소송하면 1년은 걸려.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민채를 보육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민혁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채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 기다리면서 아파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고. 이대로는 안 돼요. 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혁아, 정신 차려. 내가 16해 동안 키운 애야. 보육원에 보내면 어떡해?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채 미래를 생각하면. 시연은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친아빠 아니라고 포기하는 거야? 그게 너담이야?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육원에 가면 국가에서 친권자 조사해요. 그럼 채원이가 어쩔 수 없이 나설 거예요. 시연은 멈칫했습니다. 민혁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너, 일부러? 민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이는 자기 인생 망칠까봐 두려워해요. 보육원 가면 복지부 조사 들어가고 회사랑 약혼자한테 다 알려져요. 그럼 채원이가 선택해야 해요. 조용히 협조하든지 아니면 다 들키든지. 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아, 그건 너무 위험해. 만약 채원이가 그래도 안 나타나면? 민혁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민채를 잃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민채는 신분을 얻을 거예요. 국가에서 보호해 줄 테니까. 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정말 바보야. 민채 없이 어떻게 살려고.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민채에게 말했습니다. 민채야,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민채는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민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채,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민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곳? 어디? 민혁은 민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육원이야. 거기서 학교 갈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민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랑 헤어지는 거야?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곧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민채는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싫어. 나 아빠 없으면 안 돼. 민혁도 민채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채야. 아빠가 무능해서. 그날 밤 시연이 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아, 진짜 할 거야? 민혁은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시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채원 쪽 상황 계속 지켜볼게. 보육원 입소하면 바로 복지부 조사 시작될 거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일주일 후 민혁은 민채와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깨끗한 건물, 넓은 마당.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민혁을 맞이했습니다. 입소 서류 작성하시죠.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쉽게 쓸 수 없었습니다. 민채는 민혁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여기 싫어. 집에 가자. 민혁은 무릎을 꿇고 민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채야, 아빠 믿어줘. 곧 데리러 올게. 민채는 울었습니다. 아빠도 나버리는 거야? 엄마처럼? 민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아빠는 민채 절대 안 버려. 민혁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입소 가능합니다. 복지부에 친권자 조사 신청도 함께 넣을게요.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원을 나오는 길, 민채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혁은 민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채야,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민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서류 넣었어요. 이제 채원한테 연락할 거예요. 시연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채원 반응 지켜볼게. 민혁은 전화를 끊고 민채 방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방. 민채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채원아, 이번엔 내가 선택해야 해. 민채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망가지든지. 민혁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채원이 무릎 꿇을 차례였습니다. 사흘 후 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혁아, 복지부에서 채원한테 연락 갔어. 회사 전화로. 민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이가 난리 났대. 회사 사람들이 다 들었대. 지금 패닉 상태야.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부 전화를 받은 날 채원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채원 과장님, 아동복지과입니다. 강민채 양친권자 확인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받은 전화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채원을 쳐다봤습니다. 채원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부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채 양이 보육원 입소 신청했습니다. 무호적 아동이라 친권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상 이채원 씨가 산모로 나와 있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생 기록이 명확합니다. 일주일 내로 유전자 검사 받으시고 진술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불응 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은 채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동복지과? 이 과장님한테 무슨 일 있나? 애가 있나 봐. 근데 왜 복지부에서 전화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의 약혼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채원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돈다던데. 채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약혼자는 의심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연락 왔다며? 혹시 내가 숨긴 거 있어? 채원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채를 보육원에 보냈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채원이 소리쳤습니다. 복지부에서 회사로 전화했어. 사람들이 다 알았어. 민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협조하세요. 유전자 검사하고 출생신고만 해주면 돼요. 채원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망가졌어. 약혼자가 의심하고 회사에서는 나 이상하게 봐. 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채는 16해 동안 인생이 없었어. 학교도 못 가고 이름도 없이 살았어. 당신 인생 망가진 거? 민채 인생은 처음부터 망가져 있었어. 채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유전자 검사 받고 출생신고 동의하세요. 안 그러면 시연 누나가 당신 약혼자한테 직접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 과거 다 말할 거예요. 채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협박이야. 민혁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협박? 당신이 민채한테 한 게 협박 아니었어요? 엄마 없이 16해를 살게 한 게. 민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시연은 채원의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였습니다. 약혼자는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시연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채원 씨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약혼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출생 기록, 고아원 기록, 그리고 민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혼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채원 씨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16살에 아이를 낳고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무호적자로 살고 있어요. 약혼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채원이가 이런 과거를...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분을 세탁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약혼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은 약혼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채원아, 우리 만나자. 약혼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약혼자는 서류를 채원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애를 낳았어? 고아원 출신이야? 채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혼자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결혼 취소야.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집안도 좋다고 학교 다닐 때 공주처럼 살았다고 했잖아. 채원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설명할게. 나. 약혼자는 채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우리 집안은 이런 과거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 약혼자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도 채원을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이 과장, 입사 서류 검토 중인데요. 학력 사항이 좀 이상합니다. 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발급 기간에 확인했더니 기록이 안 맞습니다. 혹시 위조 아닙니까? 채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채원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채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약혼자, 직장, 친구들. 채원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기는 거야. 유전자 검사할게. 출생신고도 동의할게. 제발 그만해. 민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시연 누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채원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시연이 채원을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채원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입 안쪽을 면봉으로 문질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민채는 채원의 친딸이었습니다. 채원은 출생신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혁은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16해 만에 얻은 서명이었습니다. 이제 민채 학교 갈 수 있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민채는 어떤 아이예요?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밝고 씩씩하고 착해요. 당신 딸이에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출생신고 동의서를 받은 민혁은 바로 구청으로 갔습니다. 16해 만에 드디어 민채의 이름을 등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강민채 양 출생신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일주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민혁은 바로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이 민혁을 맞이했습니다. 출생신고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민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채 데려가도 될까요? 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채는 마당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민채를 불렀습니다. 민채야. 민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정말 데리러 왔어? 민혁은 민채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아빠가 약속했잖아. 민채는 아빠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채야, 이제 학교 갈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생겼어. 민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이제 민채도 이름이 있어. 강민채. 민채는 자기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채. 내 이름. 둘은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민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출생신고 해줬어. 민채 학교 갈 수 있게. 민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나 만나주진 않을 거지? 민혁은 민채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채야. 민채는 웃으며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아빠가 있잖아. 민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채는 자기 방에서 책가방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준 헌 책가방이었습니다. 민채는 책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학생이야.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고등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민채는 새 교복을 입고 민혁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교문 앞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민채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민혁은 민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할 수 있어. 민채는 강한 아이니까. 민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문을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첫 숙제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주제로 작문을 써오세요. 집에 돌아온 민채는 책상에 앉아 연필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 나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는 중국집에서 일합니다.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나는 16살까지 학교에 못 갔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빠는 제 진짜 아빠가 아니래요. 피가 안 섞였대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빠가 나를 선택해줬어요. 16해 동안 나를 지켜줬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를 가졌습니다. 민채는 작문을 다 쓰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민채의 작문을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과 후 민채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내 작문 칭찬했어. 민혁은 민채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채 잘했네. 민채는 작문을 아빠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혁은 작문을 읽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연이 민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혁아, 축하해. 민채 학교 잘 다니고 있다며?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민채가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도 사귀고. 시연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친아빠 아니어도 그렇게 끝까지 지켰잖아.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저는 처음부터 민채 아빠였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넌 최고의 아빠야. 며칠 후 민혁은 우편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채원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채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000만 원.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혁 씨에게 민채 양육비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주세요. 앞으로 매달 보내겠습니다. 민채에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자격이 없지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민혁 씨가 훌륭한 아빠라고. 이채원. 민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채는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민혁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야. 민채 학비로 쓰라고. 민채는 통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 미안해하는 거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조금은 나를 생각하는 거네. 민혁은 민채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거야. 민채는 아빠 품에 안겨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행복해.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기고 이름도 있고. 민혁은 민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민채가 있어서.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혁과 민채는 그 햇살 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민채를 선택했고 민채도 민혁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동의서를 받은 민혁은 바로 구청으로 갔습니다. 16해 만에 드디어 민채의 이름을 등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강민채 양 출생신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일주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민혁은 바로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이 민혁을 맞이했습니다. 출생신고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민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채 데려가도 될까요? 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채는 마당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민채를 불렀습니다. 민채야. 민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정말 데리러 왔어? 민혁은 민채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아빠가 약속했잖아. 민채는 아빠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채야, 이제 학교 갈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생겼어. 민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이제 민채도 이름이 있어. 강민채. 민채는 자기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채. 내 이름. 둘은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민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출생신고 해줬어. 민채 학교 갈 수 있게. 민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나 만나주진 않을 거지? 민혁은 민채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채야. 민채는 웃으며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아빠가 있잖아. 민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채는 자기 방에서 책가방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준 헌 책가방이었습니다. 민채는 책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학생이야.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고등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민채는 새 교복을 입고 민혁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교문 앞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민채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민혁은 민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할 수 있어. 민채는 강한 아이니까. 민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문을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첫 숙제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주제로 장문을 써오세요. 집에 돌아온 민채는 책상에 앉아 연필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 나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는 중국집에서 일합니다.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나는 16살까지 학교에 못 갔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빠는 제 진짜 아빠가 아니래요. 피가 안 섞였대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빠가 나를 선택해줬어요. 16해 동안 나를 지켜줬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를 가졌습니다. 민채는 장문을 다 쓰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민채의 장문을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과 후 민채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내 장문 칭찬했어. 민혁은 민채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채 잘했네. 민채는 장문을 아빠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혁은 장문을 읽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연이 민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혁아, 축하해. 민채 학교 잘 다니고 있다며?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민채가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도 사귀고. 시연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친아빠 아니어도 그렇게 끝까지 지켰잖아.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저는 처음부터 민채 아빠였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넌 최고의 아빠야. 며칠 후 민혁은 우편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채원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채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000만 원.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혁 씨에게 민채 양육비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주세요. 앞으로 매달 보내겠습니다. 민채에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자격이 없지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민혁 씨가 훌륭한 아빠라고. 이채원. 민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채는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민혁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야. 민채 학비로 쓰라고. 민채는 통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 미안해하는 거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조금은 나를 생각하는 거네. 민혁은 민채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거야. 민채는 아빠 품에 안겨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행복해.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기고 이름도 있고. 민혁은 민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민채가 있어서.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혁과 민채는 그 햇살 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민채를 선택했고 민채도 민혁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